대장금을 봤을 때 이렇게 타임머신을 타고 저기 500년 전에 인간 그 한 인물이 나한테 막 얘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 내가 모르겠어. 뭐 작두 탔다는 너무 잠 못 자고 생방처럼 찍고. 난 분명히 눈 뜨고 대사를 했는데 내가 잤대요. 나는 분명히 대사를 했는데 차미슬 모델이 최초였죠. 소주병은 손에 안 잡는다. 절대 제 얼굴만 나오지 소주 잡고 있는 게 없어요. 저 가수 프로포즈도 왔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어디서 얘기 안 했는 건데 그것도 비하인드 얘기하자면 비하인드 5건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정말 비하인드 또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또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이것도 비하인드인데 오늘 작정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하지 말까요? 아니, 제발. 임급동 갑시다. 이게 원래 안녕하십니까? 요정식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정말 요란한 봄입니다. 예. 봄이었다 그랬다가 날씨가 좀 풀렸다 그랬다가 너무 이제 봄 기운이 완연했다 그랬는데 다시 오늘 영상 5도까지 떨어졌죠. 5도까지 떨어지고 오락가락 요란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날씨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 환경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그런 봄입니다. 오늘 요정식탁은 이분은 유튜브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자기 얘기를 하러 나오시는 건 거의 최초가 아닐까. 드라마를 안 본 분이 없었죠. 영화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굉장히 신비로운, 또 신비 담당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유튜브 안에서 신비한 분들만 모십니다. 문상우 씨 신비했잖아요. 오늘 이영애 씨 모시고 정말 왜 이 단단한 커리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그 단단함에 비해서 굉장히 이 수줍은 행복, 우리가 오늘 좀 깨부셔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부셔? 오늘 광고가 있습니다. 블랑 101, 블랑 하얀, 제가 맨 처음 설명드리는 건 블랑 101의 문온이라는 필로우 미스트예요. 필로우 미스트를 왜 써? 요즘 잠들기 전까지 핸드폰 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해서 숙면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뭔가 각성하는 거는 굉장히 빠른데 우리 몸을 쉬게 하는 데는 좀 너무 우리가 무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필로우 미스트가 그런 역할을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걸 몇 번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유도 기술이 적용된 향료를 썼다고 해요. 한 5번 정도 뿌리고 잤는데 향을 이렇게 뿌려놓고 자면 릴렉스 되는 기분이 들어요. 이게 안개 분사라고 그러지. 왜 우리 이렇게 막 공중에 퍼져요. 아주 미세하게. 향은 샌달우드 향이에요. 그래서 이게 숲속의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꽃들이 있는, 야생화들이 펴있는 그런 숲속의 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전에 무슨 향을 맡아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차분해지는, 공기까지 약간 이 물방울로 머금은 느낌. 요만큼을 숲을 만드는 거죠. 내 안에 작은 숲.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게 잠잘 때도 좋지만 왜 요즘은 사실 긴장할 때가 많잖아요. 요즘 또 뭐가 문제인 줄 알아? 뭐가 문제는 아니야. 문제는 없어. 근데 이렇게 긴장할 때 도와줄 때가 별로 없다? 어디 가서 나 긴장돼요 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좀 긴장될 때 뭔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오셨어요? 약간 이런. 오셨어요? 약간 그러면 이렇게 들고 다녀도 뿌려도 은은하게 이렇게 넓게 퍼지는 그 숲속의 향기들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요. 이제 여기서 나온 또 석고 방향제가 있습니다. 약간 이런 거 알아? 어떤 데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금방 즉각적으로 좋은 향이 아니라 저기 한 조그만 막 숲 한 20m 잘 보이지 않는 데서 날 것 같은 향 알아? 그 안을 조용하게 지배하고 있는 향들. 이게 뭐지? 궁금하게 만드는 향 이거더라고. 내가 이걸 며칠 두고 저기 있지. 근데 이런 거 놔둘 때 뭐가 문제냐면 나 방향제 하고 막 이렇게 꽂혀져 있는 것보다 함침형 석고 방향제여서 이미 저기 안에 향이 있는 거예요. 손에 묻어나지 않아요. 문온 향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샌달우드 향인데 이거 작업방에 놓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들고 가서 작업실에, 요즘 작업실에서 제가 열심히 작업 중이니까, 자, 이거는
세제랑 유연제인데 근데 이건 좀 유명한가 봐. 왜냐면 샌달우드 향이 처음 들어간 세제와 섬유 유연제예요. 나 이거 써본 것 같아. 저희가 독자 이벤트로 여기 미니처 세트 보이시죠? 요만큼을 저희가 이렇게 그리고 꼬여분들을 위해서 50%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다니까 한번 나 혼자 좀 릴렉스 할 수 있는 이 요란한 봄에 블랑 101으로 한번 작은 위로 누려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영애 씨 맞이하러 요리하러 가겠습니다. 헉, 오셨다. 헉, 이야, 오셨다 헤드만. 헤드 만져. 너는 경고망동하면 안 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헤드만 들어가.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처음 뵙죠? 네, 처음 뵙는 거예요. 네. 들어오세요. 네, 아유, 선물 아이고 고맙습니다. 무슨 이런 것까지. 화장품 바르시라고. 아 역시 우아하시구나. 화장품 바르시라고. 들어가세요. 네, 여기서 멀지 않아요? 네, 가까워요. 5분. 시골 나왔던 집은 네, 네. 이제 애들 벌써 오래됐죠. 앉으세요. 데뷔 연도가 뭐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근데 처음 봬요. 네, 맞아요. 어디서도 네. 보지도 않았고 네, 네. 뭐 방송이나 이런 데도 만난 적도 없고 굳이 찾자면 뭐 우리가 같은 지역 구민이라는 거. 저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오기 전에 봤는데 이런 여기 정원도 좋고 요정 제형을 본 적이 있으세요? 네네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막 꾸미시고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개인 집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개인 집. 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좀 딴 데서 했다가 이렇게 초대하는 뭐 그릇도 그렇고 좀 그래서 그냥 여기서 하자. 개인 집에서요. 예. 개인 집이자 네. 여기가 이제 스튜디오 거죠. 아. 우리 식구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3명이 다예요. 가성비가 좋네요. 딱 좋네요. 아주 비즈니스적으로 싹 풀어주셨어. 이거 나간다라고 혹시 주변에 뭐 가족에게나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 애들 딸. 뭐래요? 딸이 이제 15이거든요. 너무 좋아하던데요. 정말요? 네, 본 적 있대요? 오늘도 오기 전에 점심 먹으면서 엄마 이렇게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화만 쫙 훑고 왔죠. 딸이 좀 무섭다면서요? 네, 무서운 건 아니고 엄마 이렇게 다 이렇게 지적질을 좀 하죠. 15살이면 사실 네. 멀어질 수도 있는 나이예요. 그 나이가. 뭐 이렇게 넘나들죠. 넘나들. 손을 문을 잠궜다 열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할 나이죠. 같이 나가면은 막 연예인 보고 싶다고 막 그러고 그러죠. 연예인 보고 싶다고? 네, 연예인 보고 싶다고. 여기 있는데. 그러면 뭐, 여기 있잖아, 그러면. 연예인 없나? 이 동네 다니면서. 거기서 이거 보여주면서 엄마 여기 누구도 나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같이 갈래? 내가 막 그랬죠. 와도 됐었는데. 근데 또 우리 아이가 극아이여가지고 또 막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막 가까이 오면 오지 마세요 막 이러는 우리 스타일. 스타일이구나. 약간 조용하고 내향인들. 네. 여기가 약간 내향인들의 식탁이 되고 있어요. 사실. 그래요? 약간 앞에 나가는 거 약간 창피하고 약간 이런 사람들이어서 예. 우리 다 모든 스태프들이 내향인들, 내향인들을 위한 자리인데 저도 막 이렇게 내향적이고 막 극아이여도 학부모가 되니까 막 저희 집에 그 양평에 살았을 때는 50명까지 왔었어요. 네. 안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죠. 그 참 안 되는데 애들 때문에 되는 것도. 네, 그래서 머리 아프죠. 그때부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포기해서 정도 그런. 네, 모르겠다. 그냥 그러자 이래가지고 주위 친구들이 괜찮아? 그래도 돼? 너 신비주의잖아. 괜찮아.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웃기다. 네, 조심해야 되잖아. 몰라. 그랬어요. 헤드미랑 나갈 때, 그러니까 저도 막 이렇게 창피하고 약간 그런 쪽이어서 헤드미랑 나갈 때 나도 맨 처음에
괜찮을까 싶은데 얘가 있으니까 저도 든든하더라고요. 혼자 강아지가 있으니까. 네, 밥도 먹고 얘 때문에 얘는 어쨌든 나가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누군가의 빗장을 열어주는 것 같은 그게 아마 쌍둥이인 것 같다. 그렇죠. 가족이죠. 네, 가족이니까 처음에. 그게 이제 열려지고 네, 사람도 만나서 인사하게 되고. 네네네. 예전에 보통 이렇게 데뷔하고 이럴 때 처음에 광고 찍고 이럴 때 그때는 정말 난리였어요, 그렇죠? 뭐 오래전이긴 하지만 제가 처음 데뷔했던 거는 유덕화 씨하고 투유 초콜릿 19살 때 그때가 이제 유덕화 씨가 워낙 유명했으니까 그 여자 주인공이 누구지 뭐 이렇게 궁금해할 그걸 적은 노렸던 거죠. 그때 그렇죠. 투유를 아무나 찍지 못했으니까. 니네는 투유 모르지? 알긴 알아. 안다고 해야지.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여기서. 그죠? 내 인기가 이 정도인가? 라고 어느 정도 느껴본 적 있어요? 그때는 제가 막 연예인이 되겠다, 뭐 배우가 되겠다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알바해서 돈 벌어야지 그랬었어요. 예, 이렇게 알바비 벌고 등록금 벌고 막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더 커가지고 제가 그 투유 초콜릿 광고하면서도 백화점에서 알바로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팔았었어요. TV에 나가고 있는데 TV에 광고가 있는, 왜냐하면 이제 그 광고 계약사 조항이 네가 누군지 나가서 어디 얘기하지 말라, 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아직 이제 신비주의 소녀. 그래서 그런 거 인터뷰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어디서 많이 보신 분 같은데 TV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근데 말을 못해.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정말. 네, 그리고 팔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네. 맨 처음에서부터 감사합니다. 연예인이 되고 나 연예인 될래? 이건 아니었어요? 관심은 있었는데 저하고 먼 세상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오래전 얘기지만 이제 우리 때 이제 여학생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예. 등용문 같은 거였어요. 이렇게 배우들 뭐 연예인 등용문. 그래가지고 중3 때 그냥 심심해서 한번 사진을 넣었었어요. 그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데뷔한 거를 굳이 얘기하면 그 전이다. 제가 또 전과 모델을 의뢰를 주고 이것저것 많이 했네요. 해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전과라고 아시죠? 표준전과, 동아전과. 우리는 그럼 그걸로 시작을 했으니까. 네, 너무 오랜 얘기, 오랜 옛날 얘기. 저 그것도 했었어요. 제가 학교 때 같은 소풍에 갔는데 학부모님이 전과 그런데 이제 마케팅인가 뭐 그런 일 하셨어요. 그래서 보시고 저 소풍 갔을 때 가가지고 저를 찾아가지고 전과 모델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막 가가지고 찍고, 이제 그게 이제 굳이 하자면 그것도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커다란 나 여기서 너무 잘 돼야 돼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었고요. 저보고 와서 그냥 이제 우리 뭐 놀러 가서 재밌게 사진 찍고 오자 막 그러셔가지고 제 기억에 막 이렇게 재밌게 사진 찍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작이었구나. 거기서부터 네, 굳이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고 나서 마몽드까지 될 때는 이제 소속사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저는 소속사가. 예. 데뷔 초에 드라마 할 때도 제가 메이크업 박스하고 의상 막 쫙 들고 다녔어요. 마몽드 때도 없었던 거예요? 없었어요, 저는. 그럼 집으로 직접 연락이 왔던 거예요? 네. 아니 무슨 딴 세대도 아닌데 내 세대인데 이건 약간 윗세대 얘기인데, 우리 윗세대 얘기. 그때 왜 그랬을까요? 부모님이 좀 그런 거를 조금 꺼려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데 가면 안 된다. 네, 무섭나 하여튼 조금 우리는 그쪽에 있는 계통, 저희 가족들은 전혀 없었으니까 있었으면 조금 맞아. 달랐겠죠. 우리 때만 해도 가수 된다 그러면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그랬었어요. 저 가수 프로포즈도 왔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엄정 언니처럼 같이 만났을 수도 있어요. 정말요? 어떻게 어디서 얘기 안 했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네, 대학교 1학년 때 그 국도 레코드사 기억나세요? 알아요. 아셨어요? 아니 우리 때만 해도 거기가 뭐 학교 친구하고 어떻게 놀러 갔다가 그분이 같이 밥을 먹자. 그래가지고 무슨 중국집을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같이 친구하고. 근데 제 그때 20살에 처음 보는 이렇게 막
돌아가는 돌림 중국 식당 있잖아요. 맞아, 우리 때 많이 안 우리 돌아갔어. 우리 때는 그럼. 이게 뭐냐 막 우리 이래가지고 때는 중국집 가서 탕수육이 다였지. 이게 돌아가면서 막 그런 데를 저를 막 데리고 가셔가지고 먹어 막 이러면서 학교 다닐 때 힘드는데 자가 가수를 하면 차를 태워다 줘서 학교까지 갈 수도 있고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다. 뭐 저렇게 저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흔들렸죠. 학교를 진짜. 그렇게 편하게 다닐 수 있다고. 와, 이 포인트 진짜 사기꾼 같다. 그치? 아니 근데 그분은 또 되게 훌륭하신 분이시니까. 기획사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네. 전속 계약인 거야. 우리 네, 때로 따지면. 저 때. 제 노래도 듣지도 않으시고. 제 기억에 노래 듣지도 않으시고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때는 요때처럼 막 아이돌이 막 이렇게 막 붐업이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무서웠었죠. 되게 엄격한 집이었고 사실 좀 보수적이었죠. 보수적인. 예. 그래서 저도 대학 졸업하고 나서 데뷔를 했어요. 예. 맞아요. 그 생각이 나. 그래서 마몽드 산소 같은 여자로 어떤 대명사 그렇게 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저만의 타이틀이 주어진 게 참 감사하죠. 예.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었잖아요. 산소 같은 여자. 네. 그때는 굉장히 도시 여자로 나왔죠. 그때는 막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그 약간 워킹우먼 같은 거. 맞아요. 그때 컨셉이 막 내 인생은 세련돼. 나의 것 막 이러면서 내 거야 막 이런 거. 마몽드가 마몽드 뜻이 또 그런 거래요. 내 세상. 예, 그런 이니까. 거래요. 예. 근데 되게 도회적인데 너무 예쁜데 카리스마 있는 네. 그냥 예쁘고 귀엽고는 아니었어요. 막 눈 부릅뜨고 막 그래서 원래 저 성격은 그런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막 그 컨셉도 막 태권도 하고 막 검도 하고 막 줄 타고 내려오고 막 그래가지고 제 성격이 그런 오해도 좀 받았어요. 가장 화려하게 광고 모델로 데뷔했었던 그러고 나서 드라마를 꽤 오래 했어요. 그렇죠? 막 이것저것 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고민을 대학 졸업반 때 내가 전공을 뭘로 갈 것인가 연기를 전공한 건 아니어가지고 할까 말까 막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럼 막 도전해 보자. 그래서 20대 때는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막 했는데 그래서 막 저의 막 굴욕 영상도 많아요. 20대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되게 재밌는 게 그때 광고 모델 출신은 완전히 특급 배우라고 네. 생각을 해서 뭐 우리가 아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데뷔를 했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아주 전략적인 드라마를 하고 광고가 넓어지고 네. 하는데 영애 씨는 의외로 주말 드라마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고 네, 그랬어요. 맞아요. 네, 닥치는 대로 다 했어요. 20대 때는 뭔가 마음이 급했어요. 연기를 이제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뭔가 이뤄야겠다는 그런 욕심하고 이런 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때 눈빛 보면 막 이글이글 막 타올라요. 워킹우먼? 왜 난 안 되는 거야 막 이래서 너무 막 그런 게 눈에 보여요. 제가 이제 근데 다양한 걸 정말 많이 했고요. 네. 어떻게 보면 남들이 안 가려고 했던 네. 굴욕짤도 있다라고 이제 네, 본인이 얘기했는데 어떤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니 뭐 이렇게 재밌을 것 같아서 작부 역할도 하고 그리고 막 용자라고 그 날라리 역할. 일진. 일진도 껌 씹고 막 그런 그런 것도 해서 조기종영돼서 막 울어보기도 하고 네. 하여튼 파란만장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네. 2년 사이에 3개인가 4개인가를 했던 적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방송국에서만 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케줄을 어떻게 견뎠지? 그래서 나는 방송국에 기자분이 저를 만나더니 손을 딱 잡으시더니 아니 괜찮으세요? 체력이 대단하십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한동안은 좀 이제 MC를 좀 할까 하고 맞아, 부모님이 또 그때도 있었어요. 배우를 반대 잠깐 하셨어요. 잘 모르시니까 그럼 MC를 할까 그래서 SBS 최성규 아나운서분하고 새벽 라이브로 뉴스 포함한 종합 버라이어티 뉴스 프로그램을 했어요. 최소한 새벽 한 4시에는 나와야지 메이크업하고 신문을 보고 생방송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또 아침 주말 드라마를 했어요. 그래 제가 미쳤죠? 그래가지고 아침에 스튜디오 라이브니까 가야 되잖아요. 막 이제 밤 새우고 촬영을 하고 이제 라이브로 뉴스룸에 딱 서야 돼요. 근데 내가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라이브인데 그래서 메이크업을 막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방송국 앞에 있는 여관에서 잤어요. 30분 자고 그다음 메이크업 대충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생방송이니까 그 다음에 광고 나갈 때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썹 그리고 눈썹이 생기고 점점 예뻐지네. 약간 이런. 뭐 그런 너무 흑역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아 근데 진짜 그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그래가지고요. 제가 30대에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작품을 이제 JSA나 뭐 대장금이나 막 이런 거 하고 왔을 때 저 스스로는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이게 한꺼번에 내가 머리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20대 때 내가 그렇게 많은 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그 결과물의 하나겠구나. 그래 나는 이 작품을 받아들일 자격이 있어 라고 스스로를 위로를 했어요. 예. 갑자기 하다가 기다리다 보니까 떨어진 건 적어도 아니겠다. 내 스스로는 나를 아니까. 운으로 된 일들이 아니라. 네, 예. 20대 때 다 누구나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잖아요. 그게 20대일 수도 있고 10대일 수도 있고 뭐 30대 저한테는 20대였던 것 같아요. 난 50대인 것 같아. 잘 되실 거예요. 나 그만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혼자 막 이렇게 촬영 끝나고 택시 타고 다니면서 새벽에 이렇게 메이크업 가방 그리고 의상 가방을 들고 이렇게 딱 택시 타는데 막 이렇게 택시 백밀러에 내 얼굴이 비추는 거예요. 갑자기 그 얼굴 보면서 잘 될 거야. 막 이제 그럴 내가 이제 이렇게 힘들게 나를 마주하는 모습을 보고 나한테 이렇게 다독이는 경우도 있었죠. 누구나 다 이런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방송국에서 이제 주인공 역할이 있었었는데 감독님이 나보고 그때 신인 때였으니까 이 역할은 아니고 다른 역할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막 설득을 했죠. 감독님한테. 감독님 지금 보지 마시고 나의 그 가능성을 보고 캐스팅해 달라고. 지금 말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다시 생각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제가 그 역할을 맡게 됐어요. 나는 이영애라는 사람은 오늘 난 되게 많이 지금 놀라고 있는 중이에요. 이 얘기를 하다가 그거는 내일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기분 나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왜 저쪽에서 뭘 했나? 라는 의심을 할 수 있을 그러니까 꼬아서 들으면 그런 걸 아니에요. 저의 미래를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나는 사실은 내가 그때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하면 지금 절대 나는 상상이 안 되는 사람이어서. 근데 이영애 씨는 그걸 저는 이걸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 있기도 하고 그런 그때 뭐 모습이었어요. 이글이글 타올랐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글이글 타올라서 쟤는 왜 나는 안 돼? 막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인 때는 막 힘든 일도 너무 많았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도 보였을 거고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되고 나만 이래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지? 라는 생각하고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다 그럴만한 것 같아. 본인들이 필 시기가 다 다른 것 같아. 꽃을 필 시기가 다 다른 것 뿐이지 이제 그거를 얼만큼 자기가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꽃길만 걷고 네,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게 아마 이 우아한 말소리 때문에 또 있을 거예요. 조용한. 그것도 또 오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이렇게 지금보다 더 하이톤이었어요. 왜 20대 때는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이것 때문에 막
눈도 올라가고 말투도 올라가고 시키는 거 다 하고 막 룰라도 춤도 추고 막 이렇게 혼자서 막 이러고 있어도 뭐 해야 되는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연기에서도 제가 준비되지 못한 연기 톤으로 막 하이톤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너무 가벼워 보이고 떠 보이고 저도 저를 잘 몰랐던 거죠. 막 잘 돼야 돼 이것만 있지 나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돌아보고 이제 저도 자꾸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 그 과정들이 있어서 다시 안 되겠다 그러면 공부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대학원 가서 연기 공부 연극도 해보고 나름 이렇게 갈고 닦는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예. 지나고 보면 다 그게 지금의 저를 위해서 다 필요한 시기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맛있다. 어때요? 샐러드는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아하시다. 너무 맛있어요. 약간 노래하듯이.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나의 연기에 대한 나의 목소리에 대한 그 처음에는 약간 힘든 것도 있어. 그런 걸 모니터하거나 그럴 때. 예, 그랬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따로 연기 선생님 찾아가서 연기 수업도 받았었고요. 나중에 또 대학원 가서 또 해서 대학원에서 연극 워크숍도 한번 올라가 보고 그때 제가 또 연극을 했었어요. 20대 때 그때가 졸업하고 나서 아침 방송 끝나고 아시는 분하고 연결이 되신 분이 연극 연출가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연극 해보자고. 연극 예전부터 관심 있었는데 가가지고 나 막 포스터 전단지 돌리고 막 벽에 붙이고 그러고 다녔어요. 지금 영애 씨의 20대는 온몸으로 다 붙이셨네. 네, 그냥 다 한 거예요. 그냥 해볼 그냥 거 다 해보고. 무너져 볼 거 다 무너져 보고. 네, 연극도 해봐서 뭐 직접 같이 막 스텝으로도 일을 하고. 근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대학생활도 대학생활 나름대로 다 즐겨보는 게 좋고 너무 일찍부터 내가 만약에 데뷔했으면 그런 사회 경험이 없었으면 좀 더 다르지 않았을까. 오히려 저한테는 자양분이 된 것 같아요. 또 그때 이제 노래도 20대 때 노래도 그 제의도 받았던 것도 그래서 꿈이 노래하는 사람도 꿈꿔봤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노래도 좋아해요. 예. 이정재 씨랑 노래 부른 거 봤어요. 글쎄. 괜찮은가요? 좋았어. 네? 왜 끝을 그렇게 좋았으는 뭐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보통 한 곳으로 높이려고 가는데 좀 넓은 일들을 해봤고 그래서 사실 박찬욱 감독님의 JSA가 딱 들어왔을 때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알던 이영애 씨의 이미지랑은 이게 어울릴까라고 생각했었던 게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어요? 어땠어요? 그랬죠.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제가 한 것에 비해서 너무 큰 저한테는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과분한 작품이었죠. 발판이 됐다고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그게? 그렇죠. 영화 쪽에서는. 네, 예. 그래서 근데 또 어떤 박찬욱 감독님의 인터뷰를 보니까 영애 씨는 조금 실망할 수도 있었겠다, 그 영화를 보면 이라고 얘기했는데 좀 맞아요? 왜냐면 너무 남자의 우정으로 많이 갔으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그런 좋은 작품에 함께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었고 김수현 선생님의 불꽃이라는 작품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되게 바빴을 때예요. 근데 그때 이제 같이 했던 거니까 병행했을 때가 되게 힘들었고 바빴지만 너무 행복했죠, 저는. 그래서 더 열심히 조금 더 할 걸 이런 조금 개인적으로는 배우로서는 조금 후회가 되는 작품이긴 해요. 연기 면에서. 너무 찰떡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피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한데 그래서 그걸 하게 됐고 사실 그거 하고 나서 선물이라고 이정재 씨하고 영화를 하고 그 다음에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간다가 대박이었어요, 그렇죠? 네, 하여튼 반응이 좋았었죠. 예, 감사하게. 내가 생각할 때 그때가 정말 영화와 황금기가 아니었나? 네, 맞아요. 이런 네. 그냥 남녀의 이야기로 이렇게 담백한 영화가 그렇게 흥행을 할 수 앞뒤로도 없었을 것 같은 네.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네. 사실은 좀 낯설기도 하고 이영애 씨가 사실은 이전에 소화했던 어떤 여자 주인공이랑은 좀 다른 적극적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감각이 1도 없는 이 사람 같은, 그래서 여성상도 달라지고 오히려 유지태 씨가 너무 모든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욕 많이 먹었죠, 제가. 남자들한테 욕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사실 너무 그때 당시에 너무 큰 인기를 얻었던 이야기들인데 지금 이렇게 덤덤하게 지나가는 거야. 누구라 그랬죠? 딸 이름이 뭐라 그랬죠? 승빈이요? 승빈아. 너 인사 좀 해주세요. 너무 좋아하겠다, 우리 딸이. 우리 딸 너무 좋아하겠다. 연예인이다, 좋아한다. 근데 정말 그랬는데 난 또 재밌었던 게 거기에 희대의 명대사가 나오잖아요. 라면 먹을래요? 그게 애드립이었다면서요. 그랬나 봐요. 커피 먹고 갈래요? 였다고. 그래요? 커피 먹고 그랬나요? 기억도 안 나게 정말. 왜냐하면 이렇게 아직까지도 회자가 될지 몰랐죠. 그럴 줄 알았으면 또 달랐겠죠. 좀 더 잘했을까? 나는 그게 정말 좋았던 게 뭔가 순정의 성별이 바뀐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 이전까지 우리는 순정은 늘 어떤 정해진 성이 있었다면 그걸 좀 바꿔놓은 게 난 너무 행복했는데 거기에 아름다웠어. 그 대나무 숲 맨날 가고 싶지 않은데 대나무 숲을 우리가 언제 갔어? 또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이것도 비하인드인데 오늘 작정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하지 말까요? 아니, 제발. 근데 원래 김윤아 씨의 봄날은 간다 노래 그거 제가 부르려고 했어요. 부르려고 했다고요? 근데 녹음까지 했어요? 아니 원래 안 했죠. 유지태 씨는 OST를 불렀어요. 봄날을 간다 OST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하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제가 그 명작을 김윤아 씨의 이건 가지그라탕이에요. 가지그라탕인데 가지 너무 좋아해요. 이거 어렵지 않죠? 괜찮나요? 그냥 눈 감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그냥 베샤멜 소스 만들고 그 다음에 라구 같은 거 만들어서 계속 그냥 올리면 요리 많이 해요? 애들 네, 때문에 좋아요. 많이 하게 되죠? 네, 오늘도 시저 샐러드 우리 승빈이 좋아해서 그거 만들어주고 같이 먹고. 어때요? 근데 이 가지그라탕은? 너무 맛있어요. 혼자 먹기 미안해서.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러고 나서 대장금을 할 줄도 몰랐었어요. 저도 몰랐죠.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저는 봄날은 간다 하고 나서 막 영화 시나리오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예, 그때 한창 또 르네상스 시대였고 그래서 작품을 많이 봐서 당연히 영화를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병헌 감독님도 조연출 안 될 줄 알고 그냥 한번 안 될 거 아니까 그냥 주기나 해보자. 근데 제가 덜컥 하겠다고 놀랬대요. 그쪽에서도. 근데 왜냐하면 나는 대장금을 봤을 때 뭔가 이렇게 타임머신을 타고 저기 500년 전에 한 인물이 나한테 막 얘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모르겠어. 뭐 작두 탔다는 뭐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고. 나 지금 너무 무섭단 말이야. 말을 건다 그랬어. 내가 무슨 뭐 그거 대답하면 안 돼요. 말은 걸 수 있어. 근데 대답은 하지 말라고 나를 그랬어. 너무 좀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 재밌게 좀 얘기해 보려고 내가 노력하는데 이렇게 그래가지고 왜냐면 뭐 그 전에 뭐 장희빈이나 인현왕후나 그동안에 그런 인물들은 드라마에서 했잖아요. 근데 대장금이라는 인물은 조선 왕조 실록에 딱 한 줄인가 두 줄인가 세 줄밖에 안 나온 인물이에요. 살아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이 세상에 알린다고 생각해봐요. 그 얼마나 희열이 있어요. 박물관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박물관 가는 이유는 그때 시대의 그 유물들을 보면 그때 사는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는 것 같은 막 그런 기분이 들어요. 대답은 하면 안 돼요. 말은 걸 수 있어. 표정에서 지금 전혀 동감을 못하는 너무 동감을 못하는 표정인데. 정말 이영애 씨가 한다고였어. 그때 반응은 그랬을 것 같아요. 네네, 한다고 좀 의외였었대요. 그쪽 이제 연출진이.
그리고 이제 요리를 하는 거니까 그 요리도 좀 배우고 싶고 해서 정말 궁중 요리를 배웠어요. 한 달 동안. 저는 대장금 때 그 책을 쓰면 정말 한 비하인드 5권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오늘 풀어봅시다. 그 밤새야죠, 정말. 할 게 많아요. 왜 우리한테 가수들은 모든 사람이 쿡 찔러서 나오는 그런 히트곡들이 있으면 그럼 된다. 보통들 그런 얘기 해요. 근데 툭 찔러서 네. 나오는 정말 전 국민이 그때 다 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 느꼈어요? 전 국민이 다 보고 있구나. 이것도 정말 비하인드 또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아니, 나는 그때는 근데 거의 막 생방 수준으로 촬영을 하니까 얼마나 인기 있는지 좀 실감이 안 났어요. 나는 그냥 일만 하니까. 아, 근데 지방에 가니까 어느 이제 할머님이 손녀를 데리고 오셔서 손녀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내가 거의 성모 마리아예요. 손 잡으면 다 나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실감, 그랬구나. 이게 인기가 있나 보다. 요리 프로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서트 따로 내야 돼, 뭐 따로 내야 돼, 그거 찍어 예쁘게 찍어야 돼, 뭐 뿌리는 거 나와야 돼. 근데 그런 공임이 너무 드라마 공임이 너무 많이 드는 거니까. 네. 그리고 막 할 것도 많고 막 이러니까 정말 시청률이 안 나오면은 다른 거에 비해서 더 배로 힘들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왜 가채를 얻는 거서부터 뭐 목이 휘고 정말 네. 왜 고현정 씨 나와서 이것이 네, 하는데 네. 자기는 정말 돌아서려다가 다시 돌아서는데도 머리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걸 이고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똑같은 거죠. 너무 잠 못 자고 생방처럼 찍고 네. 근데 분량을 계속 늘어나고. 네, 그래서 막 A4 용지로 막 이거 빨리 2시간 안에 외워가지고 해야 돼서 방송 나가면은 밤새 그러면 제가 눈을 떴는데 NG예요. 난 분명히 눈 뜨고 대사를 했는데 내가 잤대요. 나는 분명히 대사를 했는데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정말.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비몽사몽이 그냥 그거예요, 완전히 진짜. 그냥 네, 그걸 내가 경험했어요. 그게 52회, 54회. 54회였어요. 원래 50회였는데요. MBC도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100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때 현정 씨가 나와서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미실은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얘가 뭘 자꾸 꾸며. 너무 얘가 계획이 많은 거야. 저는 25회 죽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매회가 계속 에피소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달려야 돼요. 장금이는 장금이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맨날 뭔가 이렇게 일을 저질러 얘는. 실수.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어요. 쟤는 가만히 앉아 있지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만드냐고. 맨날 달리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달리고. 꿈까지 꿈을 달리고. 네, 이리도 달리고 덜이도 달리고 막 제주도 가서도 달리고 막. 근데 나중에 이제 이병헌 감독님께서 감독님이 이제 그렇게 저한테 너무 사정을 하시니까 감독님 말씀은 제가 거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54회 4개. 딱 4개.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딱 그거 끝났더니 그리고 세상 밖을 궁 밖을 나와봤어요, 그렇죠? 네. 어땠어요? 세상이 막 달라져 있더라고요. 다 나를 보는 눈빛이 나를 보는 눈빛이 막 이렇게 막 동남아 순회 공연 가야 되는 분위기가 진짜 됐었어요. 그게 한류였잖아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 동남아 순회 공연 요청이 왔었어요. 너무 네. 인기가 컸고 네. 그다음에 그게 막 나중에 또 막 쿠웨이트가 있고 막 그랬잖아요. 왜 전 세계 정말 아직도 지고 돌리고 있대요. 그 어느 나라에 어디든 아직은 갈 수 있다. 아직도 돌리고 있대요. 역사물이니까 그러니까 언제 틀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가 봐요. 네. 그거가 너무 재밌고 그다음에 한 사람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거여서 사람들이 응원하게 되고 맞아요. 그런 인기를 느꼈을 때 행복했어요, 아니면 어땠어요? 근데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정말 뭘 더 바래 그랬어요. 저는 이거 끝나고 친절한 금자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친절한 금자도 이제 제가 했던 생각 이상으로 큰 사랑을 받아서 와 드라마 영화 한번 찍고 내가 뭘 더 바래 뭐 그런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욕심내지 말자. 광고로도 가볼 때 가보고 네. 사실 광고 차미슬 모델이 네. 최초였죠. 네, 그랬죠. 여자 모델을 한 게 최초였고. 그것도 비하인드 시작이 얘기하자면 저 때는 막 여자들이 술 광고 이러는 걸 조금 꺼려 했었어요.
근데 하도 이제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럼 대신 딱 6개월만 하고 소주병은 손에 안 잡는다. 그때 또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제 광고 보시면 절대 제 얼굴만 나오지 소주 잡고 있는 게 없어요. 그 정도는 그래야 한다는 어떤 네. 나한테는 어떤 개런티라고 생각하는 네, 거죠. 네, 그때는 그랬었어요. 약간 그래야지 네. 하죠. 안 그러면 너무 또 이미지가 또 그런 거 네, 아니야? 네. 라고 했는데 그게 시초가 돼서 이 시대에 가장 아이코닉한 네, 뭐 네. 그런 분들이 다 그걸 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 광고, 친절한 금자씨도 사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감독과 가장 인상적인 하나의 영화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보통. 그게 잘 안 오죠. 그게 평생에 하나를 만나도 너무 다행이라고 그러는 배우들이 다 맞아요. 그게 조합상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친절한 금자씨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가장 빛이 나는 사람들이 가장 빛이 나게 만든 작품이 아닐까? 어땠어요? 그거 하면서 그거 왜 라미라 씨가 그 생각 나세요? 그거 전까지 무대 연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무조건 작게 하자 이 생각만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촬영 날 갔어요, 이영애 언니랑. 그래서 이렇게 딱 앉고 왜 이렇게 눈만 시뻘겋게 칠하고 다녀? 이랬는데 언니가 정말 친절해 보일까? 그래요. 그랬는데 맞아. 그때 대사가 뭐였죠? 아니, 너나 잘해서 친절해 보일까봐 그거였는데 근데 그거를 그랬대잖아. 친절해 보일까봐. 정말 이렇게 작아도 되는구나. 근데 그것도 약간 경험에서 나오는 거였죠. 그건 컨셉이었죠. 친절한 금자의 컨셉. 그 상황에 맞는. 네, 그거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했던 게 그 전에 대장금을 해놓고 이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싶을 정도로 복수하는 네. 금자는 네. 정말 경악해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패셔너블했고 그게 와 이게 이영애란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랑 어울린다고? 그러니까 쪽지고 나왔다가 갑자기 여기 빨간 그건 어떻게 설정한 거였어요? 대장금을 끝내고 좀 이렇게 답답했어요. 그 캐릭터가. 제가 거의 1년을 그 대장금으로 살았잖아요. 막 조금 배우로서 좀 뭔가 이렇게 깨고 나오고 싶었었어요. 네. 계속 깼어요. 사실은 지금도 30살 때부터 계속 깼어. 뭐 이제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박 감독님하고 어떻게 연락이 돼서 뭐 좋은 작품 있으면 서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박 감독님도 그런 생각을 같이 또 좋은 작품 이렇게 또 타이밍이 또 잘 맞았던 거예요. 딱 끝나고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모로 저한테는 너무 행운이었죠. 그런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모든 생각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사람도 그렇고. 그렇지. 그러니까 잘한다는 사람이랑 같이 있지만 늘 같이 할 수 있는 뭐 그 사람의 스케줄도 있고 나도 그게 좋은 감독님이랑 또 사람들이랑 다 같이 할 수 있었던 네. 거기서 가장 놀라웠던 건 뭐 그걸 막 분석해 놓은 것도 있어요. 영애 씨 마지막 논문이 스타니슬라브스키와 그다음에 브레이트의 네. 논문을 얘기해서 그걸 풀어본 거 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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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걸 보고 나면 그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거였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게 논문으로 썼던 것들을 그거를 생각하고 건 하지는 아니었어요. 예. 그거는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아직도 인상적인 건 마지막 장면. 마지막 장면에 왜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르는 장면. 그건 아마 많은 분들이 똑같이 기억. 뭐 그 전에 뭐 최민식 씨가 가장 큰 공포를 느껴본 적이 그때가 처음이다. 뭐 머리를 이렇게 뭐 자르는 장면, 그 다음에 막 밟는 장면 이런 거에서 아픈 거보다 너무 공포가 심했다. 근데 그러니까 영애 씨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다 누구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제가 느껴보고 해보지 못한 장면이 배우로서는 그게 좋잖아요. 그렇게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게 배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음악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음악도 본인이 못하는 걸 음악으로 풀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친절한 금자씨를 하고 나서까지는 어떻게 보면 진짜 커리어 나도 만족스럽고 보는 사람도 너무 행복한 그런
커리어를 딱 만들어놨어요. 그때 어땠어요? 내가 했던 거 이상으로 많은 걸 받았으니 진짜 더 바랄 게 없다 그런 마음이었죠. 됐다 이제 결혼하자. 됐어 결혼하자. 결혼하자 이제. 내가 20대 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좀 나는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싶어서 뿌리를 깊게 내리자. 흔들리지 않게. 내가 결혼을 하고 조금 시간이 있어서 다시 돌아오더라도 내 자리가 그대로 있을 정도로 뿌리를 깊게 만들자.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20대 때 막 흔들리지 않으려고 많이 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0살 네. 거의 후반까지 완전 네, 네. 진짜 열심히 했고 그걸 네. 열심히 한 걸 사람들이 알아줬어. 그 사실 그건 너무 행복한 일이죠. 네, 너무 감사하죠. 그러고 나서 딱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두문부출 네. 한 몇 년이었죠? 뭐 중간중간에 뭐 가끔 이제 뭐 프로젝트 있으면은 뭐 인사로 이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인사드린 거 드라마로는 한 7년? 맞아. 지금 이게 이 유튜브 얼마 만에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 이것 때문에- 내 얘기를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얼마 전 홍진경 씨를 만났는데 그거는 짧게 갔어요. 어. 이렇게 길게 못 했죠. 어. 예. 아, 그리고 그랬구나. 나서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신비로웠고 아니 그래서 아니 너무 거의 그레이스 켈리야. 아니 이것도 재밌게 얼마 전에 연극을 하는데 그 배우분이 이제 우리가 떡볶이를 막 시켜서 먹었어요. 간식으로 떡볶이를 막 맛있겠다 먹고 있는데 배우분이 아니 떡볶이도 드세요? 나보고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전 인생이 인스턴트예요. 인생은 라면이지. 인생이 인스턴트인데 그래서 막 결혼을 하고 아이 키우면서의 행복이 또 달라. 그러니까 그게 또 지금 들어보면 그렇게 결혼 후의 모습이 20대 때 그렇게 막 분주했던 또 하나의 이영애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선 그때 제가 유기농으로 살았죠. 이제 양평으로 내려가서 정말 텃밭 키우고 막 바로 갓 한 음식으로 정말 하고 태양초를 나 네. 고추 말리는 걸 정말 너무 오랜만에 본 거예요. 네, 진짜 태양초였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태양초라고 한 것도 태양으로 말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대요. 그치. 그게 다 그게 기계로 맞아. 해야 된대요. 근데 보통 기계로 말리고 찌고 뭐 네,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직접 하니까 정말 우리는 태양에 말렸어요. 정말 태양에 말리고, 그걸, 진짜 이걸 이렇게. 근데 그러면 고춧가루가 다르고 음식이 달라져요. 사실은 김치 맛이 달라지죠. 달라지죠. 이게 이렇게 얼굴 낯빛이 달라져요. 그 음식. 그래서 대장금 때 할 때 그 대사에 그 음식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야? 한 개 듣고 그냥 대사를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그게 막 너무 뼈저리게 느껴져. 음식이 진짜 약이라는 거. 그다음에 그렇게 고추를 뭐 재배까지는 안 했겠지. 고추가 우리가 했어요, 다. 우리가 다 키운 거예요. 이제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한테 이거 주면서 이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드시라고. 다 우리 집 거는 다 건강에 좋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라.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딸이 엄마 이제 제가 살던 곳이 문호리거든요. 엄마 문호리 가고 싶다고. 가끔 이렇게 비가 오면 그 문호리에 그 냄새가 기억이 난대요. 그러니까 사실 어렸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누렸던 것들이 요즘은 너무 못 누리는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추억을 심어준 것도 네. 사실 엄마로서 너무 행복한 거죠. 이제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그 고향이 있었으면. 우리 때 왜 학교 방학 때 가면 여름 방학 때 할머니 댁 가는 그 막 개구리 소리, 막 풀벌레 소리, 막 여름 때 그 기억이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그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애들한테 심어주고 싶었는데 우리 애들한테 온전히 그게 많이 이제 마음에 남아 있죠. 할머니 댁 놀러 가서 그런 데서 개울 같은 데서 놀고 한 기억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되게 아이들이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 그걸 느끼게 했는데 되게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호연직이라고 해야 되나? 나쁘게 얘기하면 아니 근데 너무 여유로워. 너무 마음만 여유로워. 그 시간에 이렇게 한 몇 년 거기서 몇 년 보낸 거예요? 거의 뭐 1살 때 가서 초등학교 올라가 7, 8, 7년 네 있었죠. 누군가에게 막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어때? 지나보니 어때요? 전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내려가길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막 문호리가 생각나요. 그래서 아, 그거 따지고 먹으면 더 맛있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비 올 때 혼자 저도 아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혼자 이렇게 빗소리 듣고 혼자 이렇게 산책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빗소리 들으면서 우산 쓰고 이렇게 쭉 걸어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뭔가 어떤 연기하면서 어찌됐든 그렇게 쭉 혼자 왔던 시간들이 좀 이렇게 조금 혼자 네. 이렇게 열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름의 디톡스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지금 이제 연극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해다가 불러. 어떤 연극인 거예요? 헤다가블러는 한 여자의 이름이에요. 헤다가블러가 헨리크 입센이라고 노르웨이 이제 작가의 작품인데 가부장제 이 제도적인 삶에 갇혀 있는 여자가 외부로 자유로운 갈망을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금 하면서 조금 새로운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친절한 금자를 했던 것처럼 이것도 제가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반기에 이제 방송이 될 거예요. KBS에서 그 드라마를 끝나고 나서 운수 좋은 날 그 소설인가요? 아, 그 소설은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런 모티브로 된 건 운수 아니지만 좋은 날이라고. 그 드라마를 끝나고 이것도 타이밍이 맞았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타이밍에 맞아서 좀 새로운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 그리고 연극을 이제 아니면은 이 작품을 못 할 것 같다. 뭐야, 뭘 또 이렇게 뭘 또 이룰 거예요? 아니 그런 것보다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이제 제 체력적으로. 나이가 되니까 우리 나이가 어때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어때서 그러니까 이 나이에 해야 될 것 같은 작품인 거죠. 제 생각에는 그 연극이지만 영상 스크린도 같이 볼 수 있는 조금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했어요. 따로 DVD란 말 너무 옛날 말이지. 뒤에 백으로 뒤에 스크린에서도 백으로.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현대적으로 그러니까 실물과 영상을 같이 보는. 예. 그래서 연극적이면서도 조금 스크린적으로 스크린적으로도 같이 조금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재밌을 거예요. 해다가 불러의 이 연극을 지금 엘자트 센터에서 하잖아요. 지금 언제까지 하죠? 5월 7일 날 시작을 해서 한 달. 한 달. 네. 그럼 무조건 봐야 돼요. 이번에는 봐야 돼. 옛날에 도현 씨가 나왔을 때 그 연극을 할 때 나왔었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실 보러 갔어야 되는데 그 스케줄 안 돼서 못 갔잖아. 전 도현 씨 연극 봤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그거 다 봤었어요. 네, 그거 보고 도현 씨 거 보고 나도 저 무대로 한번 서볼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서로의 이런 정말 그건 좋은 자극이잖아요. 네. 그렇죠? 대박이야. 근데 연극하면서 또 즐거움이 뭐예요? 영상이랑 또 다르게. 정말 뭐라 그럴까 내가 하나의 좀 오로지 한 작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막 얘기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자꾸 빌드업 쌓아가는 게 드라마나 영화는 아무래도 시간적 제약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몰라요. 내가 학생이 돼서 공부한다는 느낌이 들고 캐릭터 공부하고. 네. 같이 가서 얘기하고. 네. 24일 계속 작품 얘기하고 뭐 이러는 게 너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뭔가 굉장히 진취적인 이야기들이랑 잘 맞는다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걸 좋아해요. 예, 뭐 똑같은 것보다 좀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싶고 호기심도 많고 네. 되게 안전한 길이 있는데 안전한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헤다가블러가 그런 대답을 해요. 지루하니까. 헤다가블러가 그 얘기를 해요. 거기에 지루하니까. 10년, 20년 뭐 하다 말 것도 아닌데 뭔가 새로운 길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우아함이라는 게 나는 고와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되게 거칠게 나의 우아함을 지키고 있는 뭐 우아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제가 자꾸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CF의 이미지라고도 생각을 해요. 오랫동안 제가 화장품을 하고 거기에 맞는 또 그런 캐릭터의 CF를 많이 해서 거기서 포장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자신은 좀 이렇게 새로운 걸 계속 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고 다양하게 해보고 싶고 그런 거죠 뭐. 네. 금자 씨의 마지막에 그 우는지 웃는지 모르는 그 엔딩이 되게 여러 가지가 생각났거든요. 근데 그 박찬욱 감독이 그걸 그 뭐
라피아니스트의 그 윗배를 네네. 네, 이자벨 이렇게. 베르. 이자벨 네네, 윗배의 네네. 그 연기 이것들이 일맥상통하는 게 결국 배우에서 나오는구나. 그게 감독은 그런 걸 설정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보면서 영애 씨는 이 사람한테 나오는 연기였구나. 이 강함이 잘 안 보였던 거구나. 그걸 숨기고 있었구나. 그 발톱을. 되게 굉장히 자기 생각이 되게 그냥 확실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왔던 건 스타로서의 삶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아니었고 내가 만든 그럼요. 저 열심히 살았어요. 5월 한 달 동안 이제 가면 되는 거죠. 네네. 오늘 꼭 가서 볼게요. 정말로.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어. 열심히 하는. 이런 기회에 한번 또 연극을 한번 보시는 거고. 근데 마곡동이어서 좀 멀긴 한데 생각보다 근데 별로 안 멀어요. 안 멀어요. 이게 심적으로 먼 거지. 여기서 차 안 막히면 30분. 조금 막힌다 싶으면 40분. 자, 오늘 영애 씨 나왔으니까 사실 오늘 비하인드가 너무 많아서 너무 재밌었는데 사실 언제 나올지 또 모르잖아요. 유니콘 같은 분이니까 이분이 연예계에. 그러니까 자, 운수 좋은 날. 그다음에 내년 또 뭐 있어요? 아직 지금 작품은 조금 보고 있고 결정된 거는 없어요. 일단 굉장히 제2에 가까운 성격인가 봐요. 제이? 제2? 제이? 제2가 뭐냐면 왜요? 난 몰라 잘. 그런 거 잘 몰라요. 이하고 아이밖에 몰라. 제2가 되게 계획적인 사람. 그래요? 아니면 아니요? 충동적인 사람? 저는 좀 충동적인 편인데 그것도 그건 뭐예요? 승빈이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승빈이가 알던데요. 승빈이가 아니야 내가 자꾸 까먹어서 핸드폰에 저장해놨어요. 혹시 우리 마지막 질문은 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꿈이 있냐고요? 네. 천천히 생각하고 얘기해 주셔도 네, 돼요. 이 강아지가 뭐 이렇게 없어도 돼요. 예? 헤드? 헤듬. 헤드마. 어이구 이뻐라. 쳐다보고 있죠. 헤드미는 몇 살인가? 네? 5살? 헤드마. 어머, 밥도 하셨어요? 어머, 나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조신하게 뭐 이렇게 하시나 했더니 이렇게. 제가 오늘 유지태가 되고 싶네요. 예, 너무 이렇게 우아하게 밥을 푸세요, 이렇게. 진짜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오리는 처음 요리해봤는데 진짜요? 이게 그냥 가장 오리를 먹는 소스에 가장 그 유명한 거예요. 오렌지가 들어간. 예. 와, 먹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꿈 얘기는 좀 생각해봤어요? 꿈이요. 아이들일까? 그렇죠. 이제 가족이 생기니까 네.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카톨릭이죠. 아니요, 저는 특별한 종교가 없어가지고요. 모든 신을 다 끌어모아서 기도를 해요. 얼마나 간절하면 하느님, 부처님, 조상님 우리를 둘러싼 모든 신들이시여. 그게 꿈이에요. 애들. 그렇죠. 건강하고. 그러니까 뭐 기도 제목이 가족의 평화, 세계의 평화, 우리나라의 평화. 근데 진짜 나이 들면서 제가 혹시 해드릴 수 있다면 네. 안 먹어봐서 제가 오리를. 저 오리를 잘 안 먹는데 너무 맛있는데요? 제가 네. 소스를 조금 더 드릴게요. 예, 소스 너무 맛있어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무탈한 네. 게 정말 너무 네. 그걸 기원하게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무탈해야. 네.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다 무탈해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네, 그런 거. 이영애로서는 여기서 뭘 바라는 게 너무 욕심인 거고, 제 가족 안에서
역할이 여러 가지잖아요. 아내로서의 역할도 있고 엄마도 있고 배우잖아요. 그렇게 조화롭게 해나가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서 또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이렇게 잘 균형 있게 맞춰갔으면 좋겠어요. 승빈이, 승권이도 그렇지만 또 멋진 영화, 또 멋진 드라마. 제가 그렇게 우리 아들, 딸한테 가스라이팅 하고 있어요. 뭐라고? 엄마는 일해야 된다. 나는 일하는 엄마가 좋아요. 미리 비하인드가 많은지 처음 알았고. 더 많은데 진짜 진짜 많은데. 근데 비하인드도 많은데 뭔가 진정 이영애를 한번 바라본 것 같은 느낌 들었어요. 오늘 어땠어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 어땠어요? 나는 올 때 빨리 끝내라 빨리 뭘 쉬었다 해 빨리 막 그랬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 되게 오래 한 거 같죠? 오래 한 것 같아요. 글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연극 꼭 보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정말 와주실 수 있겠어요? 이거 좀 센데.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거 너 확인한다. 약간 친절한 금자씨의 그 빨간 아이라이너. 그 편하게- 빨간 아이라이너 누가 한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갑자기? 박찬호 감독님의 아이들. 어리광을 부리네 헤드미가. 이렇게 나가는 걸 지금. 너무 즐거웠어요. 즐겁고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대단히 아마 많은 나사람들이 것 같아도 되게 이렇게 좀 20대 때를 잘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나. 수고하셨어요. 나와줘서 고맙고. 유동 씨도 한번 다시 한번. 좀 바로 갑니다. 네.